모두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91%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해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29일부터 폐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의사를 뺀 60여 개의 군의 직군으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대다수가 간호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우리 반년 넘게 비워온 자리를 힘겹게 메워온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미정입니다. 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초한 장기간 의료 공백 직접 해결하십시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91%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해 조정이 결렬되면 오늘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뺀 60여 개의 직군으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대다수가 간호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무려 반년 넘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무려 반년 넘게 비워온 자리를 힘겹게 메워온 분들입니다. 우리도 지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 공백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필연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노동 강도는 높아졌지만 환자가 줄어 경영난에 처했다면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은 일대로 더하면서 정책 실패의 벌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대체 아픈 국민들은 언제까지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합니까? 무능한 데다 무관심한 정부의 방치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이 또 언제까지 극한 노동과 불법 의료에 내몰려야 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확산 중입니다. 정부만 또 대책 없이 한가합니다. 대통령에겐 24시간 호출 가능한 주치의가 있으니 국민들 불평과 불안 따위는 관심 없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의정 갈등, 온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의료 공백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입니다. 고집 부리고 뭉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는 대통령의 결자 해지, 이는 요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힘 대결에서 당기는 쪽이 아니라 해결을 내놓는 쪽이 승자입니다. 결자 해제 한 끝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 쥐고 있음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고단함을 알기에 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 속에서 길을 찾도록 해주십시오. 민주당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고단함을 알기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 속에서 길을 찾도록 애써주십시오. 민주당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일까지 최혜병 특검법 가져오십시오.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성적표가 한동훈 대표의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입니다. 본인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쇼크 국면입니다.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온 본인의 1호 공약, 최혜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하니 말입니다.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힘껏 까치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입니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둘러 주십시오. 이젠 여당의 대표인이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 성과를 챙겨야 합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답답한 거부권 전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주십시오. 일방적 국정기조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젠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논평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오늘은 논평 발표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의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 부정하려고 합니까? 탄핵을 부정해왔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려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 집회에서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청장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관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친일에 동조하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천만 촛불 시민과 국회, 사법부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존중하길 거부하는 국무위원이 가당키나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이 만들어낸 인사 참사가 급기야 스스로를 부정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 후에 탈을 쓴 막장 인사들 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연이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내일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까지 임명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필리핀에서 이재명 방북 비용을 받아갔다던 북공작원 리우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판결 요지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은 300만 달러를 3번에 걸쳐서 북측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을 규탄하는 국제대회에서 북한의 공작원 리오남이 비밀리에 처음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오남은 당시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이자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했던 김모 대표의 증언에서도 리오남이 오지도 리오남을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리오남은 필리핀에 갈 상황이 아니었다. 중국 단동과 심양을 오가며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등을 수시로 만나던 때에 신변이 보장된 중국을 굳이 벗어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또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남 공작원이 북한과 수교도 맺지 않은 필리핀에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받으러 갈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김 대표는 7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리오남의 필리핀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리오남이 위조 여권을 활용해 필리핀으로 가서 호텔 잠입 후 몰래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 등을 만나 이재명 지사의 방북 시기를 조율하고 김성태로부터 7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리오남의 필리핀 방문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떠한 물증도 없이 오로지 김성태 등의 진술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한 뇌물이었음이 북한 측 인사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필리핀을 방문한 물증도 없는 북한의 공작원까지 끌어들여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죄목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려는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한 술수는 언젠가 꼭 밝혀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활동과 국회에 주어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입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풍성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SRT 역귀성 할인 제공 및 궁, 능, 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40조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은 위메프 팀원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소진공, 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보 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은 추석 민생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은 추석 기간 중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실 약국 비상 운영 체계 유지 및 화재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당정은 지난 8월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야기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대형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에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 권리로 이에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 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무상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월 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압을 위해 관련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일선 소방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의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지하 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전문가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에 관련된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쌀,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이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농업 농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의 대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당정은 쌀값 하락 원인, 6월 21일 민당정 발표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민간 재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서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현장 건의를 감안 15만 톤 민간 재고 해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대책 중 정부는 5만 톤 매입을 완료했으며 농협은 8월 13일 민간 재고 10만 톤 해소를 위해 가공용 주정용 판매 계획과 신규 수요 창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앞서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현장 건의를 감안 15만 톤 민간 재고 해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대책 중 정부는 5만 톤 매입을 완료했으며 농협은 8월 13일 민간 재고 10만 톤 해소를 위해 가공용, 주정용, 판매 계획과 신규 수요 창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8월 12일자 쌀값은 17만 7,740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8월 15일자 쌀값은 80kg당 17만 7,740원으로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농협의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3년산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확하기에는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하고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과 RPC 경영 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한우 시장 동향 및 대책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최근 한우 수급 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우 수급 안정 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농협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급식 가공업체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 소비를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 경영 회생 자금 및 축산 경영 자금 등 경영 안정 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사료 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6,387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반복되는 한우 수급 불안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한우 사업 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우 산업 발전 대책은 한우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 전부터 사전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과 사육 기간 단축 등 생산 체계 개편, 수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식량 안보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당정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식량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오늘 논의한 대책들을 세심하게 챙겨 나감과 동시에 쌀과 한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 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건국 76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정부는 군 사기 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을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직 추서자 예우 강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은 순직 추서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 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군경이나 재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의견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지급 범위 등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 사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은 또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구축 건물 다시 하겠습니다. 당은 또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구축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구축 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